좋습니다. 오늘 확률 두 번째 시간이고요. 확률의 덧셈 정리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바로 갑니다. 덧셈 정리죠. 말 그대로 이제 덧셈으로 나와진 어떤 정리를 보게 되는 건데요. 오늘 배우는 덧셈 정리는 여러분들이 합집합과 연관시켜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주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이제 덧셈 정리 있으면 무슨 정리도 있을까? 뺄셈 정리는 없고요. 곱셈 정리가 있습니다. 곱셈 정리. 덧셈 다음에 뺄셈 맞긴 맞아. 맞는데, 뺄셈 정리는 없고, 곱셈 정리를 나중에 이제 교집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앞에 한번 봐주시고요. 이거 편집 안 할 거야. 해볼게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요걸 갖다가 우리가 확률을 기호로 P 쓴다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P, A 합 B를 어떻게 구할지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아까 전에 쌤이 합집합과 연관해서 수업을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던 공식 기억나죠? 네. 빠르게 한번 써볼게요. NA 합 B는 NA 플러스 NB. 요걸로 끝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게 성립을 했잖아, 그치? 얘를 가지고 얘를 표현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수학적 확률의 그 표현 방법은 하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PA라는 것은 NA를 뭐로 나눈 거야? NS로 나눈 거야. 그치? 그러면 이 P로 이제 나타낼 수 있었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원소의 개수야. 얘네를 전부 다 NS로 나눠도 돼, 안 돼? 다 등식 성립하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나머지도 다 이제 확률 P를 써가지고 나타낼 수도 있겠네. 그러면 식을 그냥 합집합 원소의 개수 구하듯이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 A교 B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확률값을 A가 일어날 확률값과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값 계산하고 둘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값을 빼면 된다 이겁니다. 확률끼리 계산을 하면 된다 이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거 하나 이제 봐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려운 건 아닌데요. 자, 요런 상황에서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다 라고 나온다면 뭘 쓸 수 있을까? 자, 지난 시간에 배반 사건 하면은 딱 뭘 떠올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떠올리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다면 그냥 각각의 확률값을 무엇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랑 더불어서 좀 많이 나와지는 그런 형태 하나만 좀 더 적어보도록 할게요. 확률값인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러니까 이러한 꼴도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유도한 거를 생각하면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계산을 해야 될지 생각해 주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차집합으로 나타내진다라는 거 기억나죠? 그지? 기억나는 걸로 하고 A 차집합 B를 의미를 합니다. 이 집합이 이거잖아. 그때 이 집합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자, A 차집합 B라는 건 여기 순수 A 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순수 A 쪽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합집합 기준으로 본다면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 딱 덜어낸 거니? B 자체 덜어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P, A 합 B에서 빼기 P 무엇?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집합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얘를 A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 덜어낸 걸로 생각할 수 있을까? 교집합 뺀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다 고1 때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P, A 마이너스 P, A 교 B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뭐 크게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이따가 한번 정리를 해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서 여사건의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 집합기호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를 그냥 A라고 했을 때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A의 여집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려면 전체에서 무엇할 확률을 빼주면 될까?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뭐 사실 기호로 이렇게 적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도 이런 계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형태는 언제 이제 많이 쓰느냐? 언제 많이 쓰지? 땡땡땡 세 단어, 세 음절 적, 도 내가 다 얘기했네. 자, 적어도 나오면 이제 그때 여사건 확률값을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아니면 이런 경우 뭐 무엇 이상, 그러니까 막 주사위 2개 던졌는데 합이 2 이상 1 확률값을 구하시오. 야, 주사위 2개 던져서 합이 2 이상인 경우는 너무 많지 않니? 그치? 그거 다 구하는 게 편할까? 아니면 그게 반대 사건 생각하는 게 편할까? 반대 사건. 알겠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여사건 생각해서 문제에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냥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을 그냥 기호로 조금 표현했을 뿐인 거고, 우리 진짜 본격적으로 뒤에 가서 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요거 하나만 조금 필기를 간단하게 해놓고 넘어갑시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1번부터 살펴봅시다. 자, 1부터 50까지 적힌 이런 자연수가 카드가 있습니다. 한 장을 뽑을 때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 뭐 이거 중학교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운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해서 기호로 한번 좀 써보고 그렇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3의 배수가 되는 사건을 뭐라고 한번 잡아볼까? A라고 잡고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되는 사건을 B라고 잡는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이니까 A 합 B에 대한 확률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방금 전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자, 그럼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값으로 적을게요. 알겠죠? 여기 안에 3의 배수 몇 개 있지 이거? 3의 배수가 16개 있죠. 16개. 48까지 해서 16개 있어요.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몇 개 있지? 48까지니까 12개. 그럼 이제 3의 배수 나올 확률은 50분의 16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의 배수만 따진다면. 그 다음에 더하기 4의 배수 나올 확률은 50분의 무엇? 12. 자, 근데 이제 그 교집합 있지 않습니까? 배반 사건이 아니니까 3의 배수면서 4의 배수 되는 것이 12의 배수가 되겠고요. 그러면 4개가 있겠죠? 50분의 얼마? 4를 빼서 50분의 무엇입니까? 24. 이렇게 이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약분은 해주면 되겠고요. 그냥 처음이니까 이런 기호들 한번 좀 적어보고 문제 풀어봤고요. 바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12번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확률값 계산을 하는 건데 공 뽑기 문제예요. 흰 거 4개, 그 다음에 빨간 거 3개가 있다. 자, 이쪽에서 공을 몇 개 뽑을 거냐? 2개를 뽑을 겁니다. 둘 다 같은 색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지. 자, 둘 다 같은 색이다 라는 것은 둘 다 무엇일 수도 있습니까? 둘 다 흰색일 수도 있고 둘 다 무슨 색일 수도 있어? 빨간색. 그래서 자, 요렇게 가볼게요. 자, 이 문제까지만 되게 틀을 맞춰서 한번 적어볼게요. 둘 다 흰색인 사건을 A라고 하고 둘 다 빨간색인 사건을 B라고 얘기를 합시다. 되겠죠? 그때 이제 요거에 대한 합집합을 생각하는 거지. P, A 합, B. 그럼 둘 다 흰색 나올 확률값을 계산을 해보자. 확률값이니까 요 자체적으로 전체가 얼마고 또 이 둘 다 흰색인 경우가 얼마인지 또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총 몇 개 중에 몇 개 뽑니? 7개 중에 2개니까 72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고요. A라는 사건은 둘 다 흰색이니까 흰색 중에 2개가 뽑혀야 되겠죠? 몇 C면? 4C. 자, 더하기. 이제 B, PB 구하는 겁니다. PB. 역시 7C2가 될 건데 B라는 사건은 둘 다 빨간색인 거니까 몇 C면?
3C, 2 이렇게 이제 나와질 거야. 그럼 원래는 이제 뺄셈을 해야 돼요. 교집합이 이제 나와진다면. 근데 둘 다 흰색이면서 둘 다 빨간색인 상황이 있니? 이거 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배반 사건이야. 그러니까 안 빼도 돼요. 됐지? 그래서 요 계산을 그냥 각각의 확률값 더하는 걸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냥 틀에 맞췄으니까 앞으로 문제 풀 때는 그냥 빠르게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뭐 특정 상황에서 뭔가를 시행을 했을 때 확률값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확률값이 나온 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는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조건부 확률 배울 건데 그거 배우고 나면 또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가 또 쭉 이렇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오늘 그 첫 번째로서 이런 확률값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A교 B에 대한 확률값을 구해보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힌트를 좀 바꿔내야 될 게 있는데 이 두 번째 적혀있는 두 번째 줄에 적혀있는 요 놈을 한번 좀 바꿔 써볼게요. 지금 이것 자체로 해석하면 좀 귀찮아 보이죠? 여러분들 당연히 여집합 묶어가지고 드모르간의 법칙 써준다면 얘는 PA 합집합 B의 무슨 집합? 여집합 1 확률이 무엇? 3분의 1이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집합이 아닐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얻어낼 수 있는 힌트는 합집합일 확률이 몇 분의 몇이다 라는 것 3분의 2라는 걸 얻어낼 수 있겠죠. 되겠니?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덧셈 정리 거기에다 그냥 그대로 적용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교집합 구하듯이 해주면 돼. A교 B는 P랑 PB는 더해주고 2분의 1, 12분의 5는 더해주고 합집합일 확률은 빼주시면 됩니다. 3분의 얼마? 2를 빼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넘어가서 14번 바로 봅니다. 이번에도 1부터 50까지 있네요. 그랬을 때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닐 확률 구하래. 아닐 확률 구하래. 아, 이거 좀 생각하기가 껄끄러워. 자,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바로 표현을 하기가 좀 뭐하니까 이렇게 가볼게요. 4의 배수인 사건을 A라고 해보고 5의 배수인 사건을 B라고 해보자.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 어떤 확률값인지 이 집합기호 통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4의 배수도 무엇이고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고 둘 다 만족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A의 여집합 4의 배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5의 배수가 아니다. 둘 다 동시에 만족한다. 요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이 확률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드모르간 써봐봐. A 교집합이 아니라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이제 나와지는 거겠고요. 요걸 이제 또 기호로 쓴다면 1에서 합집합일 확률을 무엇 해주면 됩니까? 빼주면 되겠죠. 이해 가죠? 그래서 얘만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빠르게 한번 구해볼까? 4의 배수가 될 확률 몇 분의 몇이에요, 이거? 50분의 4의 배수는 48까지 1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몇 개 있지? 10개가 있고 4의 배수면서 5의 배수되는 20의 배수는 몇 개 있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란색으로 적은 것이 합집합일 확률이 되겠지. 계산 마지막까지 한 번만 해볼게요. 50분의 20이죠.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2를 빼준다면 5분의 얼마? 3 이렇게 나와줍니다. 넘어갈게요. 15번입니다. 자, 흰 거 5개, 빨간 거 3개가 있어요. 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2개를 뽑는데, 그렇지. 적어도 1개가 흰 공이다. 적어도 1개가 흰 공이다 라는 것을 구하려면 뭐 우리가 반대 사건 생각해서 1에서 둘 다 무엇일 확률을 생각해 주면 될까? 그렇지.
빨간색일 확률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학교 문제죠, 얘는. 1 마이너스. 자, 8개 중에 몇 개 뽑아? 2개 뽑으니까 82분의. 둘 다 빨간색이 되려면 빨간색에서 2개 뽑으면 되죠.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바로 오른쪽 문제 넘어갈게요. 16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사위를 2개를 던져요.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이다. 얘들아,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눈의 합이 5 이상이면 5, 6, 7, 8, 9, 10, 11, 12까지 꽤 많죠? 요거 아까 쌤이 간단하게 설명할 때 언급을 했었는데 요거 구하느니 차라리 이거보다 어떤 거? 작은 거, 그치? 반대되는 그런 사건을 구해주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됐지? 그럼 합이 2, 3, 4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딴 거 없죠. 1, 1, 1, 2, 2, 1, 1, 3. 뭐 기본적인 문제는 이런데 문제가 마냥 이렇게 쉽지는 않지, 그치? 1-36분의 6. 답은 6분의 5.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기 전에 뒤쪽에 실력은 문제 하나만 조금 다뤄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97쪽에 85번 문제 있죠? 자, 거기에 있는 것을 한 2, 3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접근은 다 해보셨을 거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자리에 1부터 50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요거의 해가 정수해가 될 수 있는 확률값을 구해보시오.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식을 보고 A값이 있다고 인수분해 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한번 구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3, AA, 마마 주면은, 이 X값이 뭐 또는 뭐 나와요? 2분의 A 또는 3분의 얼마? A가 나와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수꼴로 적힌 애가 정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치? 정수가 되려면 당연히 A값이 이 분모의 배수꼴이 되어야 되겠고 A는 2의 배수던가 또는 몇의 배수가 돼야 될까? 3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A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계속 해왔던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의 배수를 A, 3의 배수를 B라고 해서 A 합 B 생각해주면 2의 배수 나올 확률값 50분의 얼마죠? 25. 3의 배수는 48까지. 이거 뭐 어디서 풀어본 것 같다. 50분의 얼마예요? 16. 그 다음에 6의 배수 몇 개 있죠? 8개 이렇게 이제 나와지니까 요걸 계산해 주시면 50분의 33 이렇게 나와지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조건부 확률에서 보도록 합시다.